안녕하세요. 군산 이북주북의 군산 이야기 또 8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북주북의 이야기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약간은 이제 그 생소한 그 사이클 아카데미를 지난해 이제 문을 열고 지금 운영 중에 계시는 우리 이정길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사이클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정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잠깐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또 인사 시민들에게 한번. 네. 훈남이에요. 예, 아이고 잘생기셨죠. 예, 사적으로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또 손주뻘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엔지니어를 담당하시는 우리 매거진 군산의 이진우 대표님도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항상 대수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길 대표님 모시고 그 사이클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클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정길 대표님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일단 자전거를 탄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군산에서 노브레이크라는 MTB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EB 얼리버드의 약자인데 얼리버드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직업은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사이클 아카데미 매장을 이전하여 다시 지금 재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이클 아카데미를 네, 매장 현재 이전해서 제가 한번 지난번 이제 우리 매거진 군사에 3월호에 한번 우리 이 대표님 뭐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가 저기 그 팔마제, 네, 그러니까 네. 거기가 동네 이름은 뭐 정확하게 뭐 대명동인가요? 경장동입니다. 경장동. 네. 경장동인데 이걸 지금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성동 쪽으로 수성동 지역으로. 네, 이전해서 다시 지금 재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잠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이클 아카데미를 좀 휴원 상태네요. 네, 지금 사이클 이제 그러시구나. 아카데미가 약간 비수기라 지금 조금 이제 준비해서 다시 재오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정길 대표님은 자전거와 이렇게 인연을 한 10여 년 네, 이렇게 네. 갖고 계시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각종 대회에도 뭐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상위 뭐 입상도 하시고 뭐 다수의 뭐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수상 경력 있으시면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어느 대회에서 어떤 상을 이렇게 타셨다든지. 그냥 짧게 제가 1위 했던 대회들이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018년도에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금성산 MTB 대회에서 베테랑부에서 1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그 무주 산악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거기 베테랑부에서 1위 한번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각종 대회에서도 이렇게 우승을 하시고 뭐 10여 년 이렇게 타시면서 굉장히 몸도 그냥 홀씬하시니, 보니까 뭐 자전거에 뭐 이게 타시면 체중 감량도 되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자전거잖아요. 네네네. 자전거와 관련된 이걸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네. 하는 뭐 그런 그 아카데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이클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사이클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크린 골프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게 사이클 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초보자들도 오셔서 이제 사이클 뭐 잘 탈 수 있는 교육도 좀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스크린 골프 같이 운동도 좀 하시고, 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 자전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이제 자전거 타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뭐 경쟁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전거와 관련된 이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다.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자전거라고 사실 우리가 과연 이제 교육까지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좀 의문을 좀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어떤 그 환경의 중요성을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네. 자전거 인구가 과거처럼 늘어나지 않고 일부 이제 내조용 아까도 뭐 MTB 말씀도 하셨는데 네. 동호회 활동 대부분이 이제 그런 전문적인 동호회 활동에서는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게 이제 뭐 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등하교시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타는 게 저기 있는데 어쨌든 자전거 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도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와 일반 그 자동차 도로와는 분명히 이제 다른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제 안전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군산 시내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 가도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네. 전국 어느 지자체를 가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예요. 예.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은 보행자들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자전거 도로를 횡단을 하고 다니시고 그렇다고 자전거와 같이 다니다 보면은 보행자들한테 많이 또 혼을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왜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냐. 그렇다고 반대로 자전거도 이게 법적으로 차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도로 가게 되면 또 반대로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자전거 유저들에게 또 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자전거가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느냐. 그러니까 자전거가 지금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다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에 차들이 또 많이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해놓은 그렇죠.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다니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지금 네. 현재 그 조성을 네, 그 인도 쪽에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차도와 자전거 도로와는 분명히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긴 한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점유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불법 주차하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노면 자체도 사실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타는 유저들이 뭐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특별히 자전거로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자전거가 생활의 교통수단으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린 아이들도 그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 운전자의 눈으로 보면 자전거가 정말 사회 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전거 유저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이 정말 약자고 그분들은 정말 뭐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지금 안전에 대한 쉽게 안전 이게 좀 부족한 거죠. 네. 사실. 예.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어떤 이제 나만 그냥 가면 된다. 상대의 어떤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미비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관련 그런 사고도 좀 이게 일부 발생하는 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음주 운전도 똑같이 단속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SNS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전거 타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음주 사진을 올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 걸려도 똑같이 차 운전할 때랑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벌금만 나옵니다. 벌금만 나와요? 네. 대신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음주에 대한 그게 근데 참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자전거를 타는 게 면허 없이도 누구라도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는데 음주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차 운전자들은 운전을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자전거는 또 그렇게는 할 수도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뭐죠? 전동 스쿠터 이런 거. 스쿠터. 이게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이제 면허도 있어야 되고 네네.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
이제 뭐 2인 이상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전거도 사실은 그게 좀 안전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자전거 선진국 같은데 이렇게 네. 보게 되면은 자전거를 유소년들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배우고 탐에 있어서 자전거 면허를 따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면허까지는 필요 없지.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주게 되고 아이들이 혼자 자전거를 차만 피해서 타고 다니다 보니 안전의식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전혀 갇혀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냥 무분별하게 나만 조심하면 돼. 나만 차를 피하면 돼. 그러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예로 얼마 전에도 수성동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 차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자가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과거에 그 이제 차량 운전을 하는데 이제 골목길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큰 길 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역주행이죠. 이제 그 자전거를 타신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보면 역주행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횡단보도 특히 네. 이건 타고 가면 안 되고 내려서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일방 통행도 원래 자전거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되는 통행이 거야? 아니라 인도에서 역주행. 안 돼. 아니, 그래 일방 통행도 예를 들어서 일방 통행도 차는 원래 당연히 못 가지만 네. 자전거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가도 되는데 차도 네. 마찬가지지만 가도 되지만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과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 역주행 100%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과실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우측 방향이니까 가시는데 저쪽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스쳐가지고 이게 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타고 다니는 어떤 기구가 아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이클 아카데미가 바로 그런 안전교육 이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은 진짜 중요하죠. 예, 그런 안전 생각을 좀 정말 받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그런 교육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 곳이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군사 사이클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안전 교육도 좀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이제 그 교육을 하나요 지금? 지금 예전에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 초창기에 사이클 아카데미 이제 사이클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평로라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 평로라 예, 평로라. 네, 평로라 예.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죄송한데 이 용어가 평로라. 평로라가 뭐예요? 평로라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런닝머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런닝머신처럼 생각하면 돼요. 런닝머신은 자동으로 이렇게 예, 계속 그 돌죠. 도는데 예, 예. 이거는 자동으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어. 굴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쭉 아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실내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신다는 게 네네네. 왜 우리 그 집에 있는 그 사이클 머신 그게 아니고 네. 진짜 자전거를 그 아니. 롤러 위에 올려놓고 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자기가 타던 자전거 갖고 와서 타는 거네요? 원래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그 자전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 갖다 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일반 자전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약간 조금 더 전문성을 그렇지, 띈 좀, 자전거를 네. 그렇지. 아, 그럼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넘어지면 사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트레이너라고 해서 스마트, 네, 이제 PC와 TV 연결해서 요즘 아마 매스컴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는 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비들 8대 정도? 네, 스마트 로라 또 8대, 평로라 이런 거 2대 이렇게 해서 이제 피팅룸까지 네. 갖추고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런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네.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일 처음에 교육은 사실 뭐 초보자들이 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 안전교육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 뭐 20분, 30분 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2시간, 3시간 이상씩 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렇게 탈 수 있게끔 체력을 좀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체중 감량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진짜 감량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 처음 입문했을 때 옷 사이즈가 X라지였어요. 네. 지금은 S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S요? 네. S가 아니 지금 이정길 대표님 보면 몸매가 후리후리 하는. 아니 키가 워낙 크셔서 뭐.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78입니다. 키가 크셔서 아니 그래도 배도 안 나오시고 몸이 이게 응? 체격이 아주 좋으시잖아. 운동을 하시니까. 예. 우리 이진호 대표님 뭐 이렇게 살찐 체격은 아니지만 운동. 저는 오전에 그냥 체중 세미 내리고 뭐 산책만 하시지 뭐 특별한 운동 하시지 산책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 하루에 그래요? 2시간씩 걷습니다. 아 그렇죠. 네. 걷기도 뭐 물론 운동이 예,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시설 저기 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레슨을 받는 게 교육이 이제 레슨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레슨이 예를 들어서 초보자 그다음에 또 뭐 등급별로 이렇게 뭐 네. 전문 오랫동안 하신 분들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그런 레슨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레슨들은 또. 사실 지금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훈련을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약간 중급자나 상급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사실 제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다 보니 지금 그래서 국가대표 출신 엘리트 선수분을 한번 지금 영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이제 레슨이나 코칭 좀 둘에 그렇죠. 부탁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 이제 운영 시간은? 운영 시간은 사실 그전에는 오전 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24시간 무인 체제로 굳이 뭐 관리자가 없어도 네. 본인이 와서 쉽게 운동할 수 아무 있게끔 때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런 체제로 지금 조금 변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이제 3월에 우리 네. 매거진 군산에 이제 우리 이정길 대표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한번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수도권 지역에 보면 뭐 사이클 아카데미 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보니까 우리 군산에서도 아까도 이제 우리 처음에 좀 그 사이클 아카데미 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헬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피트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셔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는 이제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좀 아니 뭐 자전거 그냥 타면 되는 거지. 다 탈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 뭐 레슨까지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해고 많이 좀 그 지역에서는 좀 지방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길 대표님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참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접게 되면은 향후 100년간은 군산에 이런 교육기관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자신감이 있는. 이게 자전거를 꼭 이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수도권에 사이클 아카데미가 있는 이유는 거기는 동호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자전거라는 게 혼자 탈 때는 내가 천천히 타나 빠르게 타나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게 돼요. 왜냐면 자전거 실력이라는 게 동호회 회원들마다 각자 다 틀려요. 잘 타는 분도 계시고 못 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사실 라이딩을 가게 되면은 그 실력 중간 정도의 레벨로 쭉 가게 되는데 잘 타는 분들도 잘 타는 분 나름대로 불만이 생길 것이고 못 타는 분들은 못 타는 분 나름대로 분명히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잘 타는 분들도 어느 정도 양보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고 못 타는 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을 올려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뭐 동호회 활동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평생 운동도 안 하다가 동호회 활동이라고 나와서 같이 타게 되면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지만 이게 2번, 3번, 4번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잘 타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도 불만이 쌓일 거고 못 타는 분들은 나름대로 갈 때마다 힘들으니까 불만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 평상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구나. 아, 예. 그 어쨌든 이제 그 MTB 동호회 얘기를 네. 좀 더 한번 하기로 하고, 그 자전거 타기를 좀 확산을 위해서는 그 어쨌든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전거와 좀 이렇게 접하는 기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안전교육에 이제 중점을 두고 아마 우리 이정길 대표님이 이제 이 사이클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뭐 이를 위해서 혹시 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뭘 만들려고 좀 준비 중이고요. 이 협동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유소년들 상대로 뭐 지역 아동센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기관들 통해서 일단 유소년들에게 사실은 뭐 자전거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자전거 타는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만이라도 조금 심어주려고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 교육도 이렇게 보면 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물론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그런 이제 그 1년에 한번 그 시간 배정을 해서 저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론 이제 그 수영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런 그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도심에 이제 도시 지역에 사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는 또 뭐 분명히 또 자전거를 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취미가 됐던 내재가 됐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체계적으로 1년에 뭐 한 2-3시간 정도는 또 뭐 자전거 이렇게 안전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런 것도 교육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한 지역 아동센터나 뭐 YMC라든지 YMC에도 분명히 이제 유소년 클럽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를 하셔서 좀 하시면 좀 더 자전거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 전환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은 자전거 타는 분들도 사실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조금 같이 이게 교육이 연계돼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의식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사실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자전거 타는 분이 어떤 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가 좀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사고율도 좀 줄을 거고 사고 예방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전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 뭐 우리 이정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자전거 동호회 좀 전에 그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MTB는 이제 뭐 산악 자전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로드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이제 로딩이라고 하나요? 아니 사이클 로드.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동호회도 군산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군산에도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고요. 좀 활성화되는 동호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동호회들은 이제 산악 자전거 동호회는 뭐 제가 활동하는 뭐 노브레이크 동호회, 아까 노브레이크, 예. 그다음에 군산 MTB라는 MTB 동호회도 있고요. 한 두서너 개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 MTB 쪽은 노딩 쪽은 이제 사이클 동호회는 이제 팀 훅이라고 훅이라는 팀이 좀 가장 좀 유명한 팀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대표적인 동호회가 우리 동네 라이더라는 군산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우리 동네 자전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좀 대표적인 군산 동호회 개념은 아니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MTB 그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그 로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시거나 뭐 한 3, 4, 5 서너 명이 타기도 하고 또 막 여러 명이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지리산 쪽에 한번 이렇게 그 갔다가 보니까 뭐 그 높은 곳에서도 막 로딩을 쫙 하게 막 한 20여 명이 막 자전거 타고 쫙 내려오시는 건데, 내려올 때야 재밌는데 그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우리 군산에도 그런 MTB라든지 그런 로딩 하시는 그런 자전거 동호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MTB 쪽? 저는 뭐 요즘은 사이클만 주로 타고 있어요. 왜냐면 사이클로 운동을 하고 간혹 이제 MTB 대회 같은 거 있을 때만 MTB를 조금 타고요. 주로 요즘은 대세가 이제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이클을 좀 많이 타고 있죠. 사이클 많이 타시구나. 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진우. 그 자전거 하면 엄청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막 1,000만 원, 막 2천만 원, 자전거 막 가격이 뭐 너무 이런 얘기 비싸. 듣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시작하기가 겁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면 뭐 얼마짜리 정도 처음에 사면 돼요? 이게 자전거 이제 동호인들 쉽게 그 자덕들 사이에서는 네. 하는 얘기가 어차피 할 거면 한 방에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에 비싼 자전거로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경제적인 그렇죠. 부담이 이제 많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면은 예. 그냥 어차피 타실 거면은 어차피 탈 거면 100에서 2만 원, 200 정도? 그렇게 싸요? 싸다니요. 아니, 자전거인데 삼천리 아니, 자전거 아니, 5만 원이면 살 텐데. 5만 원짜리가 어떻게 요즘 5만 원짜리 있지 않아요? 5만 원짜리 자전거도? 15만 원, 20만 원 가고. 근데 이게 그 5만 원짜리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사실 30년 전에 저 자전거 어렸을 때 탈 때도 레스포 자전거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당연히 네. 없죠. 뭐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자전거는 또 일반 자전거를 어. 사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거의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투자해야 20만 원 되는 정도? 것이고. 근데 20만 원짜리 사면 못 타요? 아니요,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데 무겁죠. 무게를 떠나서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이 있잖아요. 장마철이 오잖아요. 장마철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1, 20만 원짜리 자전거들은 습기 때문에 다 녹이 슬어요. 녹이 쓰는 문제가. 네. 그래서 대부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못 타요. 관리를 하지 않은 자전거들은. 아하. 아니, 제가 알기로도 그 일반 이제 사이클을 이렇게 동호회에서 타시는 분들은 그냥 한 300에서 뭐 500만 원짜리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MTB라든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뭐 1,5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착각이에요, 되게, 착각. 착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비싸요. 제가 그래서 아니 여기 뭐 배터리라도 들어있냐고 이게 무슨 전기 자전거도 아닌데. 이정길 대표님 말씀은 이왕에 이제 탈 거면 좀 더 안전하고 좀 좋은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이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내가 이제 가까운 저기 뭐 한 2, 30km 아니면 60km 정도 라이딩을 한번 하고 싶어도 그런 일반 자전거 갖고는 사실은 힘들죠. 응? 그래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사실 몸이 받쳐주면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자전거를 막 무리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군산에 공공자전거 군산 다른 게 있잖아요. 응. 네. 그 자전거로는 멀리는 못 가죠. 그냥 주변 이렇게 이제 주변 이렇게 가볍게. 타보시면서 네. 그 자전거 왠지 장 보러 갈 때 써야 되는 자전거 같은 느낌이라. 내가 그래도 이걸 타보면서 자전거를 좀 바꾸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뭐 좀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전거 사면 맨날 다 도둑놈들이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몇 개 잊어버린지 몰라요 샀다가. 그래서 관리가 포기했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원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 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등록제를 하자. 등록제. 자전거 등록제를 좀 해서 이게 네. 도난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좋은 거 왜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죠? 모르겠어요. 방금 이제 뭐 도난당 저도 사실은 뭐 10여 대 정도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그 주변에라도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사놓으면 아파트 그 계단에다 둬도 그냥 가지고 없어져요. 어느 날. 네. 어느 날 없어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자전거를 처음 입문할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자전거는 항시 내 옆에 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옆에 뒀는데도 없어져. 바로 앞에다 세워놔. 이게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저렴한 자전거를 구입하잖아요. 이건 싼 거니까 막 쉽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를 항시 다 집 안에다 들여놔요. 누가 손을 댈 수 없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자전거 한대 이제 그 접이식 자전거를 한대 구입을 했다가 그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서 타고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계단에다가 이제 열쇠를 채워놨어. 그 순간.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싹 없어진 거야. 아니 근데 아파트에 세워놔도 그래요? 네. 그 CCTV를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런 것도 이제 뭐. 봐봐 여기 싼 거 사니까 그러다니까요. 이게 맞는 정답 말씀하셨어요. 싼 거 보니까 사니까. 그냥 모른 척 이제 지나갔는데 사실 굉장히 도난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아요. 그 자동차 등록제를 좀 하자. 그랬더니 이게 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군산 시민 전체 뭐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자전거 사고 나면. 네. 근데 이게 자전거 타기 문화를 좀 확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전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도난에 대한 이 방지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을 좀 시켜서 이런 또 그 도난도 좀 방지를 하자. 근데 그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재 우리 시에 또 계신 분들한테 좀 한번 이런 자전거 계속 등록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니 그 방송 보시는 혹시 의원님들 계시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없겠죠? 예. 예. 없는 걸로. 그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정길 그 사이클 아카데미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 그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자전거는 타긴 하지만 굳이 이제 레슨까지 받으면서까지는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아직 이제 그 지난해에 이제 우리 사이클 아카데미 문을 열었지만 좀 그 이용하시는 인원이 좀 적어서 잠시 지금 폐원하고 지금 수성동으로 이전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아 그럼 생업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 생업은요? 주 생업이. 사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 사이클 아카데미 자체로 수입이 크게 발생하는 업은 아니에요, 이게. 아직은. 네. 네네네. 뭐 앞으로도 이게 그래요? 마찬가지지만 이게 크게 큰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일을 왜 하셔요? 저는 제가 자전거 타는 이제 쉽게 동호인 입장에서 이 시민 의식이라도 조금 고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개념인 거지.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네. 이용하는 손님이 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수성도로 좀 옮기시는데 네. 이게 뭐 먹고 사시냐고. 그래서 지금 그 전부터 이제 해왔던 거지만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가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 이 기회에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아니 그거예요. 지금 저 조만간에 저 수성 한방병원 1층에 휴대폰 매장하고 사이클 아카데미를 같이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오가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들리셔가지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요. 와서 구경도 하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 사러 가서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러 가서 전화도 사고. 그렇죠. 일석이조네. 퓨전이네, 퓨전. 퓨전. 야, 좋네요. 퓨전 휴대폰 가게. 그래서 네. 휴대폰 뭐 구매하러 갔다가 자전거도 한번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전거 타러 갔다가 휴대폰 또 하나 이렇게. 네. 응? 그거 괜찮네요. 커피도 한 잔씩 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이북 저북의 군산 이야기 8번째 이야기 시간으로 우리 군산 사이클 아카데미 이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그 사이클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떤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떤 자전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정길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꼭 뭐 저도 뭐 자동차 뭐 자가용만 타고 다니긴 하지만 가끔은 자전거도 한 번씩 타시고 뭐 출퇴근 아니면 주말에 한번 야외로 한번 나가시는 어떤 라이딩도 한번 하시는 게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게 좀 됩니다. 뭐 우리 이진호 대표님 뭐 아니 제가 아니고 여기 마침 우리 김상영 대표가 지금 왔는데 질문이 하나 있다고. 우리 이것도 청년 포럼에 김상현 대표님. 잠깐만. 저번은 몇 번 여기에 섭외를 했는데 바쁘시다고 그게 안 나오시더니 오늘 남의 방송하는데 말이야. 원래 튕기는 게 취미예요, 이 양반이. 그러시구나. 예. 궁금한 게 있다고. 저 진짜 궁금한 게 대표님,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네. 우선 안전장비도 잘 갖추고 계시는데 네. 그 안전장비 중에 수트 있잖아요. 네. 딱 붙는 거. 되게 막 쫄쫄이. 몸에 달라붙는 거. 네. 저 친한 그 검도관 형 같은 경우도 네. 점심 먹으러 만나자고 했는데 자전거 타고 만나자고 했는데 막 네. 그 같이 않게 민망하게 막 그 하지 않습니까? 약간 민망해. 그걸 왜 꼭 그걸 입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뭐 저도 이제 동호인 야구를 하지만 네. 그걸 올림픽에서도 다 유니폼 같은 건지 이게 왜 꼭 그게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편하게 유니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유니폼인데 그 꼭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는 사실 바람에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게 운동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갈 때 헐렁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팔락팔락거리니까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 때문에 내가 조금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속도 저하가 좀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몸을 좀 착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그 옷에도 왜 이렇게 막 화려한 무늬가 이렇게 꼭 다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 때문인가요, 그건?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디자인 차이도 있지만 약간 색상이 좀 화려해야 차량 운전자분도 눈에 띄게 볼 수 있고요.
너무 막 밋밋한 색깔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자전거가 네. 남자 전립선에 저분 아니 이거는 진짜 아, 많은 이거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요. 있어요. 아, 정말 이거 50대 뭐 60대 남성들의 이건 최대 어떤 아니 남자 고민거리니까. 전립선에 어떤 분은 좋다고 하고 음. 어떤 분은 안 좋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세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아, 자세 따라서. 자세와 안장이 전립선 또 보여주는 안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일반 안장은 전립선 사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일반 안장도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체형이 다 틀리고 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탔는데 전립선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원한 답변은. 역시 뭐 우리 뭐 이진호 대표님다운 또, 궁금증을 또 이렇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이복저복의 군산 이야기 8번째 시간을 우리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의 이정길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제 우리 군산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용이 아직은 적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 타기 확산, 그다음에 또 하면서 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휴대폰 가게도 뭐 다음 달에 문을 오픈하십니까? 빠르면 다음 주말 정도 될 5월 것 말 같고, 네. 예, 휴대폰 가게도 성업이 되셔서 잘 또 자전거 가게 이름은 뭐예요? 휴대폰 매장입니다. 예? 휴대폰 매장이요. 휴대폰 가게 이름이 휴대폰 매장이요? 네. 이거 쉽네요. 야, 휴대폰 매장 수성동에 오픈하게 될 김밥집 휴대폰 이름이 매장 김밥집처럼.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이정길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